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 저의 참견의 주제는 자녀 유형편 제7탄 사건 사고형입니다. 저는 사건 사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건망증형, 두 번째 히어로형입니다. 첫 번째 건망증형부터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 유형을 맞다 유형이라고 달리 부릅니다. 너 어제 그 프린트 학생에게 전달했니? 맞다. 너 어저께 5시까지 오기로 하지 않았니? 맞다. 학생들이 제 학원에 놓고 간 우산만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니, 그 젊은 뇌를 가진 아이들이 왜 그렇게 건망증이 심할까요? 두 번째 특징, 이렇게 사사건건 흘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고도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화장품의 호수 또는 좋아하는 브랜드의 세일 기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일정을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축구팀, 농구팀,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의 연봉 순위까지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기억력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한 기억력을 보이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사건건 흘리고 다니는 내 아이를 부모로서 어떻게 가이드해야 할까요? 제가 걸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런 유형의 아이들이 드무냐? 아니요. 압도적인 수를 보인다는 겁니다. 10명이라고 치면 7, 8명의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아이들에게 내가 너한테 이걸 몇 번을 말했니?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라고 추궁을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기가 찹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건망증이 있다라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또 본인이 잘하는 게 있으니까 사회생활도 잘 해나가겠죠. 하지만 가깝게는 친구,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고요. 큰 구멍이 나면 사회에 나가서 직장 동료에게 민폐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깟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학생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나도 참한 여학생이 있어서 제가 칭찬의 말로 누구누구야, 너는 어쩜 그렇게 꼼꼼하고 잘 챙기니? 선생님이 너는 정말 신뢰가 가는 학생이야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런 유형 아니에요. 저 엄청 잘 까먹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 여태까지 선생님하고 한 약속을 어긴 적도 없고 언제나 항상 선생님에게 신뢰를 줬잖아 라고 했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빠한테 한번 크게 혼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학교 과제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다니니까 아버님께서 참다 폭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울고 아버님께서 교과서, 프린트 전부 다 아파트 창문으로 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아이가 살려달라 백배사죄를 하고 가서 울면서 다 주워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자기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른 학생의 예를 들어볼까요? 명실상부 전교 탑이었습니다. 하루는 수업 준비를 하는데 수업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 학생이 저에게 선생님, 저 교과서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왜? 왜냐하면 그날은 교과서가 필요한 날도 아니었거든요. 그 학생 말이 새 교과서를 받아왔답니다. 그리고 집까지 갖고 왔대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제 교과서 어디 있어요? 라고 여쭤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네가 그렇게 교과서가 필요한 놈이야? 그런 놈이 네 교과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러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머님께서 그 교과서를 다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디다 숨겨놓으셨겠지. 잘 찾아봐. 라고 했더니
선생님 우리 엄마 모르셔서 그래요. 진짜 다 찢어버리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그 학생의 무심한 생활 태도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챙겨야 할 것, 자기한테 필요한 것, 남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 수준은 챙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어릴 때 이 생활 태도를 잡아주셔라. 그것도 아주 쫀쫀쫀쫀한 그런 잔소리 말고 강하게 임팩트 있게 아이들의 머리에 이러다간 안 되는구나, 큰일 나는 거구나 라고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가르쳐 주셔라 라고 저는 참견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가 본인의 것은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사회에 나아가서 남에게 민폐를 주지 않는 그런 어엿한 성인으로 그렇게 성장할 거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사고형 두 번째 히어로형입니다. 첫 번째 특징, 저는 이 유형의 학생들을 할 말은 꼭 한다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당연히 실수하십니다. 아이들 알지요. 왜 실수를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갑니다. 선생님들께서 민망하시니까요. 그 학생 못 넘어갑니다. 선생님 거기 틀리셨는데요. 아, 선생님이 그렇게 틀리시면 됩니까? 이런 어투로 꼭 지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주로 자기 잘난 척이 사실 많으시죠. 그러면 수업 중간에 좀 잘난 척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시작이다 하고 그냥 들어드립니다. 그 학생 못 넘어가죠.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라고 잘난 척 하십니까? 라는 어투로 선생님 수업하시죠? 탁 끊어냅니다.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유형의 학생의 눈에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주변 사람들 주저주저 합니다. 그 학생 사건의 한복판으로 주저없이 들어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사건 사고 없이 넘어가는 날이 어떤 날이 있을까? 애타게 그렇게 바라보시는 부모님들, 어떻게 이런 유형의 아이를 가이드하셔야 할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부모님, 선생님에게 지적할 수 있어.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봐.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한테 지적을 받는다라는 것,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에게 지적을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치욕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어. 하지만 할 말은 해야지. 그렇지. 다만 부모님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길 바래. 너희들이 말할 때 너희들은 너의 표정, 목소리, 어투 모르잖아. 객관적으로 판단 못하잖아. 그러면 그것을 그냥 정면으로 받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그렇게 불손하게 공격적으로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저런 건방진 놈 이렇게 대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너희들은 저 어른이라고 찍어 누르는구나, 꼰대, 이런 식으로 불만이 가득 차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너희들의 태도, 말투 이걸 한 번만 더 체크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라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무언가가 옳지 못하다, 부당하다 느낀다면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눈 감고 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니?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입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른이 돼서. 다만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펼칠 때 그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라는 점을 매번 꼭 아이에게 주지시켜 주시기를 참견드립니다. 세상에는 어디에 간들 그런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아이가 그 사람마다 매번 꼬치꼬치 따지고 그것을 시비 붙어서 싸움으로 번진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때 그 방법론에 있어서 변화를 좀 주어라 라고 교육을 시킨다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비판적인 사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 정의감,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펼쳐지고 발전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육의 참견 시즌 1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시즌 1은 부모님들 상대로 제가 참견을 드려보았는데요. 시즌 2는 이제 학생들에게 참견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교육의 참견 시즌 2, 청소년 연애의 참견, 많은 관심과 기다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이었습니다.